아프리카 지역에 살던 고대 인류는 우연히 환각작용이 있는 버섯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버섯은 기분을 좋게 해줄 뿐만 아니라 뇌를 자극하고 시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 버섯을 섭취한 고대인은 다른 경쟁자들보다 뛰어난 사냥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능력치가 업그레이드된 사냥 실력이 인류 진화론에 숟가락을 얹기엔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에 더 뛰어난 업적이 있습니다. 가령 음식을 불에 익혀 먹는 화식이 있겠죠. 기원전 1만 2천년쯤부터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과 같은 원시적 종교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학자들은 이 시점부터 단순 식물이 아닌 마약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합니다. 이 시대의 샤먼들은 집단을 형성하기 위해 강력한 말빨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야 했습니다. 이때 사용한 것이 바로 마약 식물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런 마약 식물을 통한 황홀한 상태가 샤머니즘의 본질이라고 보기도 하죠. 동굴 벽화에도 샤먼이 버섯을 주워 먹는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가 되고 농경이 시작되면서 인류는 식량 확보도 바쁠 텐데 마약 식물도 재배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상황이 관찰된 한 원시부족 피그미족의 이야기입니다. 책 코스모스로 유명한 과학자 칼 세이건은 자신의 책 에덴의 용, 인간 지성의 기원을 찾아서에서 피그미족에 대해 서술합니다. 그의 친구는 연구를 위해 피그미족과 연구기간 동안 생활하였는데 수렵과 채집으로만 삶을 꾸려가는 이들이 유일하게 재배하는 작물은 대마, 즉 마리화나였습니다. 피그미족은 식량이 아니라 마약을 먼저 재배한 것입니다. 칼 세이건은 이러한 케이스를 통해 다른 원시부족도 이러한 인간의 욕구로 농업을 시작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원시부족들은 안정적으로 마약을 재배하면서 그럼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식량도 재배해볼까? 라는 생각에 다다르게 되었다는 거죠. 기원전 3000년경이 되면서 문명이 발전하고 계획된 도시와 문자가 발명됩니다. 문자가 탄생하면서 마약 식물에 대한 기록도 남게 되었는데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기록에 따르면 양귀비, 인더스 황하 문명에서는 대마, 마야 문명에서는 코카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도시가 발전하면서 사람들 간에 계층이 생겼고 종교의식을 책임지는 계층도 당연히 존재하였는데 이들은 마약 식물을 활용하여 어떻게 신을 만날 수 있는지 따위를 비법으로 남겨 후대에 전해줍니다. 때문에 고대 사람들에게 마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죠. 더 생각해보면 이 시대 종교 샤먼들은 아픈 병자들도 돌보았는데 약도 없던 시절에 이러한 마약 식물을 통해 고통이 사라진다면 사람들은 마약 식물을 신성시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후 원시 종교의 샤먼들과 지역의 수장들은 이 식물을 독점하여 권력의 지배층이 됩니다. 명약과 독약의 차이는 단지 복용 비율에 의존한다. 고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이러한 마약 식물에 대해 상당히 과학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환각작용이 있는 이 식물의 복용량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신성시하거나 죄악시 되는 게 아니라 가치 중립적으로 본 것입니다. 당시 많은 대중에게는 마약은 여전히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아편 츤드레였는데 아편 중독의 위험성을 인지하여 제자들에게 직접적인 아편 사용은 좋지 않다고 가르치면서도 감기, 불면증, 히스테리, 신체 외상 등 불편을 겪는 환자들에게 아편을 처방하였습니다. 그리스 시대에도 살과 뼈를 잘라내는 외과 수술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아편은 그 시대의 유일한 마취제였기 때문입니다. 마야와 잉카 문명에서는 두개골에 구멍을 뚫는 천공술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원시시대의 고대 마약 식물은 인류의 식량 확보, 농업의 시작, 종교의 탄생, 의학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알고 있으면 흥미로운 역사의 기록일 뿐 현대사회에서의 마약 거래 및 복용은 불법이며 강력한 범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환자들의 고통 경감을 위한 의사들의 처방에 따른 마약성 진통제만이 합법의 영역입니다.